여러분, 지난 1편 영상에서 기초연금 34만 원을 둘러싼 가장 큰 오해와 탈락의 비밀, 그리고 복잡한 소득 인정액 계산법까지 완벽하게 파헤쳐 드렸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에 대한 의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바로 생계급여와의 관계입니다. 열심히 신청해서 기초연금을 받았는데 왜 총액은 그대로인지,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이 황당한 함정의 진실은 무엇이며, 그래도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대 40만 원 인상과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2026년 이후 기초연금의 핵심 변화 전망까지 지금부터 집중해서 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두 가지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바로 생계급여와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복잡하고 논란도 많은 부분인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생계급여도 함께 받으십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소득이 정말 적은 분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입니다. 어떻게 깎이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 소득의 32%에서 여러분의 소득을 뺀 만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이 71만 3,102원이고 여러분의 소득이 3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로 41만 3,102원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득의 기초연금도 포함됩니다. 만약에 기초연금을 34만 2,510원 받으시면 이 금액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기존 소득 30만 원에 기초연금 34만 2,510원을 더하면 총 소득이 64만 2,510원이 됩니다. 그럼 생계급여는 71만 3,102원에서 64만 2,510원을 빼서 792원만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전에는 생계급여를 41만 3,102원 받았는데 기초연금을 받고 나니까 생계급여가 792원으로 확 줄어든 겁니다. 그럼 실제로 여러분이 받는 총액은 얼마가 될까요? 기존 소득 30만 원에 기초연금 34만 2,510원과 생계급여 792원을 합치면 총 71만 3,102원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전에는 소득 30만 원과 생계급여 41만 3,102원을 합쳐서 71만 3,102원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아도 총액은 그대로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아도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은 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걸 두고 기초연금이 무슨 소용이냐? 생계급여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이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첫째, 기초연금에는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기초연금액의 일부는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히는 기초연금액 중에서 일정 금액은 소득으로 안 잡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받으면 조금이라도 총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생계급여는 매년 심사를 다시 합니다.
혹시라도 내년에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 늘어서 생계급여에서 탈락하시더라도 기초연금은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초연금을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기초연금은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르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재산과 근로소득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기초연금은 여기서 소득으로 거의 반영되지 않습니다. 지역 가입자이신 분들도 보험료 변화가 크지 않고 직장 가입자나 피부양자이신 분들은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오히려 전체 소득 구조가 바뀌어 보험료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마다 재산 규모나 소득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해주는 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네.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6년 이후 생계급여 산정 시 기초연금을 소득에서 제외하거나 일부만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부 예산과 복지 전체 체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도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생계급여가 줄어들지만 그래도 기초연금을 받아두시는 게 여러 면에서 유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도가 개선될 가능성도 있으니 미리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생계급여와의 관계 외에도 기초연금을 둘러싼 여러 변화 논의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이 어떻게 바뀔지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전망들을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매년 금액도 오르고 제도도 조금씩 바뀝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2026년과 2027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강조드리고 싶은 건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논의 중인 내용이고 가능성일 뿐이니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논의는 기초연금 금액 인상입니다. 현재 최대 34만 2,510원인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올리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건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 여러 정치권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40만 원으로 인상되면 단독 가구 기준으로 월 5만 7천 원 정도 더 받으시게 됩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약 69만 원 더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분이 40만 원을 받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은 소득 하위 일정 비율에게만 4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행 금액을 유지하거나 조금만 올리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 하위 40%나 50%만 40만 원을 받고 나머지는 35만 원 정도를 받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재정 부담 때문입니다. 모든 수급자에게 40만 원을 주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 논의는 소득 기준 확대입니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까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더 확대해서 80%까지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금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약간 넘어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것도 아직 논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 논의는 부부 감액 완화입니다. 현재 부부는 각자 받는 금액의 20%를 감액받습니다. 이걸 10%로 줄이거나 아예 없애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부부 감액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계속 있어 왔고, 실제로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부 감액이 완화되면 부부가 함께 받으시는 분들은 각자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계급여와의 연계 개선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현재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 문제를 개선해서 기초연금의 일부나 전부를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에서 제외하자는 논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아도 실제로 손에 들어오는 돈이 늘어납니다. 다섯 번째는 국내 거주 요건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해외로 이민을 가시거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시면 기초연금이 중단됩니다. 이 요건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완화하자는 의견도 있고 오히려 더 엄격하게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해외 자산 신고 강화입니다. 일부 수급자들이 해외에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고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해외 자산 조회와 신고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해외에 부동산이나 예금이 있으시면 앞으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곱 번째는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의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만 65세에 진입하면서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약 736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몇 년 내에 800만 명, 9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정부 예산 부담도 엄청나게 커집니다. 현재 기초연금 예산은 연간 약 26조 원입니다. 이게 몇 년 후면 30조 원, 40조 원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지가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기초연금을 축소하거나 자산조사를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반대로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니까 오히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논의들은 앞으로 국회와 정부에서 계속 논의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국민청원이나 국회 입법청원을 통해서 의견을 내실 수도 있고 지역 국회의원에게 건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여러분의 권리이고 그 권리를 지키고 개선하는 것도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2026년, 2027년에는 기초연금이 여러 면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액이 오를 수도 있고 대상이 확대될 수도 있고 부부 감액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서 변화가 있으면 그에 맞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바뀔 거라고 기다리시다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의 모든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 기초연금에 대한 모든 것을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왜 어떤 사람은 탈락하는지, 신청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초연금은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평생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세금 내시고, 자녀 키우시고,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오신 여러분께 국가가 드리는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고 망설일 필요도 없습니다. 받으실 수 있으면 당당히 받으시면 됩니다. 혼란스러우셨던 모든 정보가 오늘 이 영상으로 조금이라도 정리되셨길 바랍니다. 집 있으면 못 받는다는 오해도 풀리셨기를, 국민연금 받으면 못 받는다는 걱정도 없어지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생일 한 달 전부터 미리 준비하셔서 단 한 푼도 손해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지고 경제적 걱정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초연금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초연금의 방향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